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수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약 2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청장에서 사퇴하고 나서야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쯤 윤석열은 장모 최은순의 원망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세워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윤석열 장모 최모 씨의 사기 혐의 재판이 24일 처음 열렸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의 장모 최 씨가 동업자의 요청을 받아 직원급여 명목 등으로 2억여 원을 송금했고, 또 다른 사위 유모 씨, 그러니까 윤석열의 동서를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해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 씨의 사위, 윤석열의 부인이자 딸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 개입한 정황도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이미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최 씨만 쏙 빠졌고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의 여인은 각종 사기범죄 사건과 관련되어 왔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는데요. 그의 사위 윤석열이 검찰에 몸을 담고 있는 기간 내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얼마 전 윤석열 장모 최모 씨의 얼굴이 들어간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최은순 변호인으로부터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영상을 삭제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는데요. 물론 유튜브의 신고에 유튜브 관리자에 의해 제재를 받았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신고자가 최은순 변호사였습니다. 결국 저는 최은순의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쏟아져 나오는 얼굴을 왜 굳이 삭제하라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윤석열 장모 최은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윤서방, 어떻게 된 거야? 나 재판도 받게 하고 이제 끈 떨어진 거야? 하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의사도 아닌데 의료기관을 세워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사기 혐의 재판이 24일 처음 열렸습니다. 최 씨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검찰은 거액을 투자한 운영자가 맞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장모 최모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의정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모자로 얼굴을 가렸던 지난번 출석과는 달리 이날 최 씨는 천가방을 들고 모자도 쓰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법원 앞은 유튜버와 윤 전 청장 지지자들이 얽혀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선 검찰의 공소 사실도 공개됐는데요. 검찰은 최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의 영리 목적에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가량을 편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병원 건물 인수작업을 위해 1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봤는데요. 지난해 MBC가 최 씨의 17억 원 대출 사실을 보도했지만 최 씨는 줄곧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인 주모 씨의 요청을 받아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2억여 원을 송금했고, 사위 유모 씨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청장 부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 개입한 정황도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온 가족이 동원된 사기 범죄 정황인 거죠. 이 지인은 당초 장고 위조 사건에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돈 심부름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인은 최 씨가 송금을 부탁하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최 씨가 지시한 곳으로 입금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와 같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최 씨가 자신을 믿고 돈을 맡긴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이미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오비 일학이라고 했던가요?
사위가 검찰청장에서 사퇴하자마자 판결이 뒤집히고 감춰졌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았던 거죠. 윤석열이 가족을 비호하고 지켜주고 있었던 거라는 확증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뭉개고 있는 그의 부인 김건희 사건과 장모의 추가 사건은 기소는 고사하고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자가 대선 후보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검찰청장 1년 6개월 만에 법을 사유화시키는 탈법도 서슴지 않은 사람을 이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그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그냥 무법자일 뿐입니다. 독직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법정에 나온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꺼졌다가 켜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껐다가 켰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다가 페이스 아이디를 쓸 수 없다면 껐다가 켠 것이 맞다는 주장인데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껐다가 켰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독직 폭행 사건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껐다 켜면 어떻게 되나? 사용 중에 렉이 걸리면 저렇게 보일 때가 있었다. 21일 독직 폭행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검사장의 말인데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양철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검언유착 압수수색 가운데 물리적 힘을 행사해 한 검사장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1심 5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당시 압수수색 현장이 담긴 촬영 영상의 일부 정지 화면을 변론의 주된 증거로 활용했는데요. 변호인이 법정에 제시한 정지 화면에는 한 검사장의 아이폰 액정이 등장합니다. 이 화면은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몸싸움 후에 찍힌 영상의 일부인데요. 이 액정 화면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쿼티 키보드 창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폰은 재시동을 했을 때 비밀번호 입력창과 잠금 해제 때의 입력창이 다른데요. 변호인은 영상에 나온 휴대폰 액정 화면을 재시동의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법꾸라지라고 해도 이렇게 결정적 실수를 단서로 남기고 말았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시점에 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정황이 당시 압수수색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로써 사건은 또 한 번의 대반전을 맞게 됐습니다. 독직 폭행이 아니라 증거인멸과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 순간인데요. 윤석열이 사퇴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대반전 드라마가 점입가경 윤석열 사단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끝은 누구나 다 아는 결말이 될 겁니다. 공수처, 그리고 죄의 심판. 반드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